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주째 강의인데 지금 남은 강의가 두 강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화살처럼 빨리 날아가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2주 남은 거 우리가 저와 여러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바로 창의성으로 성공한 기업인데, 제가 발표하기 전에 서두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성은 정부, 학교, 병원, 가정, 기업, 예술, 스포츠 등 모든 사회,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업의 창의성은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어떤 고정적인 사고의 틀에 묶여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기업은 도태되거든요. 끊임없이 변화되는 변화무쌍한 그 생존 경쟁에서 정말 기업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성과 이 아이디어는 죽어가는 기업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코닥이라는 회사가 그 필름 만드는 회사는 아주 유명한 회사였는데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결국 그 회사가 도태됐죠. 그런 기업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일단은 학생의 발표를 듣고 제가 평가와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주차 발표를 맡게 된 박재호입니다. 저희 조는 구조이며 김기열, 박재호, 박지연, 이수민, 황지영이 한 조입니다. 저희 조는 창의력으로 성공을 이끈 기업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발표 목차로는 첫 번째 창의력이란, 두 번째 최초의 아이스캔디, 세 번째 창의력을 발휘해 성공한 기업들, 네 번째 컬러 마케팅, 다섯 번째로 창의력 관련 명언입니다. 우선 창의력의 사전적 의미로는 창의력,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나 힘입니다. 이러한 창의력을 발휘하여 성공한 기업가의 길에 걷게 된 인물의 사례가 있습니다. 1905년 프랭크 애퍼슨이라는 인물이 추운 날 음료수를 만들기 위해 소다수를 만들어 놓고 문 밖에 두고 잠에 든 적이 있는데 그 소다수는 추운 날씨 때문에 얼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아이스 캔디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애퍼슨은 아이스 캔디로 특허를 따냈으며 오늘날 아이스 캔디 산업은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애퍼슨은 신기한 일을 지나치지 않고 거기서 사업의 기회를 발견한 것입니다. 경영자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기회를 인지하고 그것을 재빨리 사업 아이디어로 전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기업 픽사도 이런 창의성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 픽사의 사장인 에드 캐머런 자신들은 해외 중에 일계질 수 없이 다양한 비평이 오갈 수 있도록 한다고 자신의 책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열린 의견 교류를 통해 막혀있던 창조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레드불입니다. 강력한 자양강장 효과로 인기 있는 음료 레드불 역시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레드불이 세계적인 제품으로 거듭나는 데에는 컨텐츠 마케팅의 역할이 컸습니다. 하지만 레드불은 자사 컨텐츠에서 자신들의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또한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사 브랜드와 어울리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해냈습니다. 각종 익스트림 스포츠와 문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재해석해냈습니다. 레드불은 자신들의 브랜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상당수가 익스트림 스포츠를 관람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매출의 30%를 마케팅에 투자할 만큼 공격적인 캠페인을 펼칩니다. 우선 F1, 서핑보드, 스노우보드, 카누, 윈드서핑과 같은 스포츠의 선수들을 후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익스트림 스포츠 후원, 익스트림 스포츠 개최 등을 통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이끌어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의 도전 정신과 극한성을 자사 브랜드에 연결해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뮤직 아카데미 프로그램, 비보이, 디제잉 등의 대회를 개최하거나 e스포츠를 후원하는 등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하여 주 타겟층인 20대와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드불의 효과나 광고가 아닌 레드불이 주고 싶은 브랜드 느낌만을 주면서 말입니다. 다양한 콘텐츠 마케팅을 통해 레드불은 이슈를 만들어냈으며 고객들의 몰입 효과를 불러일으켜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얻게 됩니다. 특히 인류 최초 맨몸 초음속 낙하를 시도한 레드불 스트라토스 프로젝트를 통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사이트 방문자 수가 약 9만 명의 규모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출 역시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컬러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컬러 마케팅이란 색깔로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인식하게 하거나 구매 욕구를 극대화하는 마케팅입니다. 첫 번째로는 빨간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빨간색의 상징으로는 용기, 열정, 사랑, 건강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세계 최대 청량 음료 회사로 전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파란색과 흰색의 조합으로 청량감을 표현하지만 코카콜라는 역설적으로 강렬한 빨간색을 통해 짜릿한 맛을 전하고 이를 청량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로고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유통과정, 모든 광고에 빨간색을 사용해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그 결과 소비자들에게 레드는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레드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의 상징으로는 성공, 우정, 온화, 지혜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초콜릿의 원료인 이름을 딴 카카오는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라는 기업 모토에 따라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노란색을 디자인에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동종 업체들과 차별화를 시켰으며 주목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의 상징으로는 평화, 희망, 편안함, 상쾌함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이니스프리와 네이버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색 초록색. 네이버 국내 포털 가운데 가장 높은 검색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를 대표하는 초록색입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로고와 검색창에 녹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은 평화와 중립,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눈에 가장 편안함을 주는 색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TV 광고를 통해 초록색으로 친근함과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넓은 인터넷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친절한 안내자라는 네이버의 서비스 철학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의 상징은 시원함, 청량감, 평온함, 안전성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포카리입니다. 포카리는 코카콜라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컬러로만 어필하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오로지 파란색과 흰색으로 갈증을 해소해주는 시원한 드링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성공하면서 대중적인 음료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상 마케팅 성공 사례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TV 광고 마케팅입니다. 각종 명화에 배달 음식을 등장시켜서 명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창의적 발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문구로 자연스럽게 기업의 이름을 강조하며 마케팅 효과를 봤습니다. 이 광고를 통해 배달의 민족은 2014년 대한민국 광고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 TBCF 어워드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며 단순 광고가 아니라 작품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폰트 마케팅입니다. 배달의 민족 한납체, 배달의 민족 주화체. 대중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폰트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학생, 디자이너, 기업 등에서 여러 PPT나 포스터 등의 폰트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바이럴 마케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언어 유희 마케팅입니다. 배달 음식을 주로 시켜 먹는 타겟층인 20대를 위해 센스 있고 이색적인 광고 문구로 젊은 소비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방면의 마케팅을 통해 하나의 어플에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회사는 레고입니다. 레고는 나무가 아닌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팀과 크리에이브 팀과의 공동적인 비전 공유, 그리고 장난감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에도 많은 제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련 명언입니다. 하이얼그룹 장루익민 회장이 한 말입니다. 시장에서 기업에 미치는 경사면에 놓인 공과 같다. 기업이 커질수록 뒤로 밀리는 힘도 커진다.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려면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사면 위로 공이 올라가게 해야 하는데 이 힘은 바로 창의력이다. 이상으로 창의력으로 성공을 이끈 기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조언은 김기열 PPT 제작, 박지연 PPT 제작, 박재홍 발표, 이수민 자료조사, 황지영 자료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생이 아주 발표 참 잘했습니다. 음성도 좋고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잘 했습니다. 특별히 그 마케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색상을 이용한 기업 광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코카콜라는 빨강을 내세우고 카카오톡은 노란색, 네이버는 초록, 포카리스웨트는 청색, 또 배달의 민족은 또 뭐 배달의 민족을 이용해서 배달을 어떤 의미하는 그런 광고 대상을 받은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뭐 언어 유희 마케팅 레고 등 이런 전반적으로 산업에 있어서 톡톡 튀는 그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발휘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사례들의 예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그 조그만 기업이 아니고 제가 좀 원했던 것은 세계적인 기업 이양하는 거 요즘 뭐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특별히 구글 같은 회사는 엄청난 아이디어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아마존이라든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의 어떤 특성과 그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기업이 성장하는 이런 사례를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기업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대해서 조금 구글과 그 페이스북과 애플과 이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이 있는데 여기서 뭐 다 이제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고 특별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회사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회사 내에 있는 뭐 이런 푸드 트럭을 마련한다든가 스낵바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직원들한테 무료로 다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사원들에게 복지 혜택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사원들이 이렇게 조직을 잘 갖추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부서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꽉 막힌 것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조성한다 그러죠. 그리고 구글은 사람들 뽑을 때 배움을 멈추지 않고 열정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을 주로 많이 뽑는다 합니다. 그리고 20% 기존 업무의 외에 어떤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그런 분야와 또 관심 있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업무를 자기가 하던 업무 말고 다른 부서에 가서도 업무를 한번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창의력을 넓히는 그런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넓히는 실제로 구글이라는 회사는 어마어마한 그런 창의력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소개를 할 수 있는데 시간으로 다 가기 때문에 일단 이들의 회사의 어떤 공통적인 것을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분야를 넘나드는 사회의 교육.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글도 한 분야뿐만 아니고 자신이 원하면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계속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렇지 않거든요. 역시 세계적인 기업은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다양한 어떤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지시적인 문화거든요. 어떤 딱 고정된 그런 장소에서 자기 맡은 분야만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에는 서로 어떤 창의성과 이런 걸 공유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출퇴근도 시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퇴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뭔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토론과 공유,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의 그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그 문화를 회사 내에 조성한다는 것이죠. 참 세계적인 기업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틀리죠.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지만 직위와 계급에 눌리지 않는 업무 환경을 만들고 창의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최대한 어떤 그 문화적인 그 사내 분위기라든가 서로 어떤 다른 부서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다 조성해서 뭔가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내는 그런 사원들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참 여러분 앞으로 이제 뭐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구끼리도 그렇고 어떤 누가 아이디어를 내면 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런 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런 창의성보다도 물론 이 창의성으로 인해서 이 기업이 성공하는 이것을 주로 이제 발표 내용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내의 어떤 그 사원들의 복지를 챙겨주는 봉급도 뭔가 기업이 잘 되면 인상도 해주고 뭔가 그 회사가 자기 회사라는 그런 긍지를 갖게끔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원이 자기 가족처럼 경영진이 그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회사가 참 좋은 회사죠. 평생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그 마음과 수요의 어떤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소비자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가 좋은 거죠. 그리고 요즘은 특별히 환경오염에 저촉이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기업이 정말 많은 이윤을 창출했을 때 그 이윤을 기업만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라에다 기부도 하고 불우한 이웃도 돕는 그런 선한 기업이 됐으면 진짜 좋은 기업이죠. 이러한 기업들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기업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두 가지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업을 하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나쁜 마음이 아니고 이웃에게 뭔가 선한 걸 제공하고 좋은 것을 제공하고 사내 가족들도 좋은 것을 제공하고 그래서 뭔가 인류가 잘 사는데 정말 건설적이고 발전적이고 좋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이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좋은 기업이죠.
감사합니다.